여러분, 혹시 소화가 잘 안 되는 거랑 아이를 갖기 힘든 게 사실은 깊이 연결되어 있다면 어떠세요? 오늘은요, 한의학 전문의의 시각으로 이 오래된 지혜 속에서 현대인의 난임 문제에 대한 아주 놀라운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소화불량,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아주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거든요. 보통 우리가 난임의 원인을 찾을 때 자궁이나 난소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요, 문제의 진짜 뿌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 바로 우리가 매일 음식을 소화시키는 위에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고대의 한 경전이 제시하는 단서를 따라서 우리 몸의 핵심 에너지 공장이 소화기관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거대한 연결고리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복잡한 미스터리를 풀 첫 번째 열쇠는요, 바로 주역이라는 고대의 지혜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산택손이라는 이름의 이 상징, 이건 그냥 단순한 그림이 아니에요. 특정 유형의 난임 환자분들에게서 정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몸의 구조적인 불균형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설계도 같은 겁니다. 이 산택손이라는 건요, 어떤 병 이름이 아니에요. 손이라는 글자, 이게 덜어낸다, 손실된다 는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 몸 어딘가에서 에너지가 계속해서 손실되고 있는 특정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죠. 이 그림이 바로 그 구조를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의 윗부분, 그러니까 소화기관은 저 산이 꽉 짓누르듯이 막혀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요. 동시에 아랫부분인 생식기능 쪽으로는 연못에 물이 새어나가듯이 생명 에너지가 계속해서 고갈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에서는 막히고 아래에서는 새고, 정말 총차적인 난국인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상징이 그냥 에너지가 고갈되는 최악의 상황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에너지가 계속 손실되는 와중에도 우리 몸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는 불안정한 균형 상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불균형이 계속되면 우리 몸은 생명 유지에 덜 필수적인 기능, 즉 생식 기능부터 가장 먼저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산택손이라는 불안정한 구조는 우리 몸의 어떤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걸까요? 자, 이제 퍼즐의 두 번째 조각을 한번 맞춰보죠. 우리 몸의 생명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 핵심 발전소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족, 양명, 위경, 즉 위장 시스템을 우리 몸의 에너지 발전소라고 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을 가지고 생명 활동에 꼭 필요한 기, 즉 기능적인 에너지와 혈, 즉 물질적인 영양분으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죠. 자동차로 치면 엔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의 이 핵심 발전소가 약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에너지 생산량 자체가 뚝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 영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하고 또 가장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 중 하나인 생식계로 곧장 이어집니다. 마치 큰 공장 가동이 어려워지면 가장 예민한 최첨단 부품 생산 라인이 제일 먼저 멈추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앞서 살펴본 두 가지 단서, 산택손이라는 고대의 상징과 위장기능이라는 우리 몸의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해 볼 시간입니다. 아마 바로 이 지점에서 아하! 하고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추상적으로만 보였던 산택손의 상징이 우리 몸의 생리현상과 얼마나 놀랍도록 정확하게 일치하는지요. 궤의 윗부분인 산은 소화기능이 꽉 억제된 상태를, 아랫부분인 택은 생명의 핵심 물질인 정열이 아래로 줄줄 빠져나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국 손, 즉 몸 전체가 에너지 부족 상태에 이르는 그 구조가 완벽하게 설명되는 거죠.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몸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보다 소모하는 에너지가 더 많아지는 상태. 이게 바로 산택손 구조의 핵심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위장 기능 저하로 인한 에너지 생산 부족 상태와 정확히 같은 이야기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져서 매달 적자가 나는 우리 집 가계부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좀 이론적인 구조를 살펴봤죠? 그렇다면 이 에너지 적자 상태는 실제 우리 몸에서 어떤 신호, 그러니까 어떤 증상들로 나타나게 될까요? 이제 이론을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증상들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부 다 에너지 부족이라는 하나의 원인을 가리키고 있어요. 소화의 불씨가 약해지니까 당연히 식욕이 없고 에너지 생산이 안 되니까 만성 피로에 시달리죠. 또 새로운 생명을 키울 영양분, 즉 혈이 부족하니까 생리량이 줄고 몸을 따뜻하게 할 에너지, 즉 기가 없으니까 추위를 많이 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결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핵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부족하니까 뭔가를 채워 넣는 게 아니에요.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무작정 쏟아붓기 전에 먼저 에너지를 새어 나가게 만드는 그 구멍부터 막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과로, 나쁜 식습관처럼 에너지를 계속 소모시키는 요인들을 덜어내는 것. 그게 바로 근본적인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치료 과정은 아주 명확한 3단계 로드맵을 따라갑니다. 1단계는 에너지 공장술이에요. 위장 기능을 강화해서 에너지 생산 라인을 정상화하는 거죠. 2단계는 에너지 누수 차단입니다. 과로나 스트레스처럼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제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비로소 전력 공급입니다. 충분히 생산된 에너지를 가장 필요로 하는 자궁으로 보내서 생식 기능을 회복시키는 순서인 거죠. 자, 지금까지 소화와 생식이라는 어떻게 보면 멀게만 느껴졌던 두 기능의 놀라운 연결고리를 추적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탐구한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뿌리, 즉 소화기관이 약해져 있는데 그나마 만들어진 에너지마저 계속 새어나가는 상태. 이것이 바로 한의학에서 말하는 비위허약으로 인한 난임의 핵심 구조입니다. 결국 건강한 씨앗은 튼튼한 뿌리가 내린 땅에서만 자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소화와 생식의 연결고리는요, 우리 몸이 얼마나 정교하게 연결된 하나의 유기체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혹시 지금 원인모래 피로나 소화불량을 겪고 계신다면 어쩌면 그게 단순히 그 부분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우리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몸을 부분적인 부품의 합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